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고리 569 건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60여일간 이상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올린 권고안에 따르면은 일단 59.2%라는 숫자가 거의 60%죠. 60%의 숫자가 10명 중에 6명은 신고리 569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옳다. 건설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머지 10사람 중 4사람 정도는 여기서 중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발표에 대해서 물론 이 발표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산자부를 통해서 이 건설을 재개한다라는 지시가 내려질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신 대통령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국무회의에서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공론화위원회가 59.2%가 건설을 재개한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뭔가 약간 사기를 당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걸 그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야, 완전히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천재배은망덕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10명 중에 6명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권고안을 내줬잖아. 건설 재개한다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놓으니까 보따리 찾아내라고 하는 꼴이냐라고 반박을 할지 몰라도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등을 밀어가 물에 빠지게 한 후에 밧줄이나 동네 사람을 시켜서 그것도 동네 사람을 시켜서 직접 주는 것 아니고 동네 사람을 시켜서 밧줄이나 망대기를 주면서 사람을 다시 물에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형국인데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저와 같은 이런 반응 또 건설 관련 산업체들, 건설 관련 기관들, 연구소, 학교, 학자, 연구원, 사업자 전부들이 잘 됐다라고 손뼉 치는 데 대해서 실제로 아니 구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 라고 도리어 반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속았다라는 느낌이 드냐면 이건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1000억짜리 현 정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확고한 어떤 원전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걸 물론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신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예산도 계획도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이걸 던졌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이걸 내놓을 때도 일단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대통령 후보일 때 내놓은 가장 핵심 정책 중에 하나니까 던져놓자. 그 던져놓자라는 게 사실은 내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몰고 나가겠다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몰고 나갈 때는 이런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1000억짜리 여론조사라고 하는가 하면은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대통령의 핵심 정책 자체가 이렇게 진짜 간판 공약이 백지화됐지만 이 절차에 감동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저의 이 의심이 진짜 사람을 무조건 못 믿는 데서 나오는 의심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 여론은 70%인데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자는 게 40%밖에 안 나오면 30%는 어디 갔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이게 여론조사였구나. 대통령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인가. 그 70%가 허구였는지 실제인지. 청와대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 나온 결과를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인데 그 대통령이 가장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원전 중단을
실제로 평가할 때에 10명 중에 4사람만 이거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공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청와대의 눈은 오직 거기 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도. 눈이 거기만 가 있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눈이 거기 가 있는 건 가장 가까이 내년 6월쯤을 생각하고 있겠죠. 이대로 가면은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휩쓸 것인가. 근데 동시에 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민주적인 절차,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이 절차에 아주 훌륭한 일이, 아주 훌륭한 사례니까 앞으로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감당해 나가야 할 갈등이 있는 과제는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제 공론화, 누군가 그 용어를 썼습니다만 만능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결정하는데 독립유공자 3대까지 봐준다 했으니 이거 엄청나게 치열한 겁니다. 독립유공자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둘째, 최저임금제 많은 이 그대로 가는 게 좋으냐 안 그러냐 이걸 일단 해보자 그랬으니까. 세 번째, 방산비리 척결 대상 기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네 번째, 부동산의 보유세 받는 게 나으냐 종부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섯 번째, 적폐청산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처벌 수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이 없습니다. 결국 무엇에 대한 전초전이냐. 대통령이 개헌을 끌고 나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저는 이것을 시민참여단이라는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것을 공론화가 서류로 해서 대통령께 올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잘 짜여진 그겁니다. 각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탈원전해야 된다. 혹은 신고리 569는 멈춰야 된다라는 절박한 이유와 비전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 임기 내의 개헌을 거의 99% 추진할 거로 봅니다. 청와대가 놀란 건 이겁니다. 자기를 밀어줬던 42.4%가 20, 30대가 절대적으로 가장 20대에서 40대가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였는데 어떻게 공론화 과정이 4차례에 대해 조사를 하니까 1차에 비해서 4차까지 가장 크게 변한 것이 20대에서 30, 40대였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중단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더니 점점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여론 쪽으로 숫자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이것을 현 정부나 청와대가 야, 이 20대나 30대의 사고가 우리하고 지금 간극이 생기는구나. 아니면 이 정부가 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실리적인 걸 계산해보고 아닐 때는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구나 하는 참고로 쓰는 데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샘플이 됐다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앞으로 갈등 과제 해결은 공론화를 활용하겠답니다. 공론화 과정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자체 내의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공론화 과정 자체가 좀 공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이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시민참여단의 목소리를 듣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올리는 것을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왜? 그들이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청와대 객관적인 평가 논할 이유가 없죠. 논할 이유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죠. 왜?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신고리 5호, 6호를 건설하는 것을 지금처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될 것인가? 다시 재개해야 될 것인가? 그거 하나만 물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데 주제 넘게 공론화는 방점을 어디 찍었냐? 그 59.2, 40.2%가 아니라 찬성 재개해라 59.2, 건설 중단해라 40.2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그 뒤에 각주처럼
엉터렁 갖다 붙인 원전을 앞으로 향후 축소해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확대해야 되냐, 연불보다 jet밥에 더 관심을 뒀습니다. 그 질문사항을 붙여서 그 결과를 보니까 축소해라가 53.2% 나왔습니다.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게 45.2 나왔습니다. 봐라, 역시 신고리 5569는 건설을 어쩔 수 없이 재개하지만 이 정부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탈원전 정책으로, 뭐 며칠 전에 뭐 원전 무슨 뭐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용어로 바꾸자. 진짜 호박에 줄 거면 수박 됩니까?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그 꼼수를. 결국 현재 우리 전력, 집의 전기, 전력 수급받는 것의 30%가 원자력에 의한 건데 2030년에 17.9%, 18%로 40%를 줄이자는 겁니다. 이 정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한 하나의 틈바구니를 열어놓은 게 바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잡아놓은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걸 물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도 스스로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민참여단이 내준 결과를 가지고 권고안을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해놓고 왜 원전 정책에 대한 설문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고안을 냅니까? 대통령 체면 차려주기 위해서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니 원전 재개가 훨씬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여론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이 질문을 슬쩍 잡아 이어서 결국 원전 정책에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데 손뼉을 쳐주기 위한 하나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시민참여단 자체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 33일간의 수기를 거치고 2박 3일 동안 밤을 새워서 토론을, 종합 토론을 거쳐서 낸 결과다.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이와 같이 시민참여단을 뽑아서 앞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면은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독립유공자의 카테고리가 누구냐?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해? 누군 들어가고 누군 뺐냐? 최저임금제 만원을 하는 게 옳으나 그러나? 방산비리 척결 대상 어떤 기업을 찍을까? 이거 다 공론화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참여단을 통해 33일 동안 수기를, 만약에 이게 원자로의 문제가, 원자로 건설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로 건설하는데 종사하는 아주 좀 거친 얘기지만 종사자 300명을 사행시키나 마느냐라는 가지고 시민참여단이 결정을 해가 그걸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는 결과가 살려주라 120명, 죽여라 180명 나왔다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건 돈 문제고 국민의 목숨 문제가 아니다라고, 별개의 문제라고 손을 끌지 모르지만 국민이 이 국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원칙이 부국강배입니다. 나라가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나라 안보가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 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 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 같습니다. 사형대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좋은 거다. 민주적인 절차다. 절차에 감동했다. 절차에 어떻게 감동합니까? 공론화위원회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의 옳고 그름, 원자로를 건설을 중단하는가 재개하는 데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않겠다. 세상에. 검증 안 하고 올라오는 것만 받아요? 받아가 대통령이 그러면 원전을 넣지 말아야죠. 이런 꼼수가 어디 있어, 이런 꼼수가. 에? 저는 이번 걸 보면서 실제로 내가 왜 1000억짜리 여론조사를 하느냐면, 건설 중단하면서 지금 피해본 액이 대충 1000억 여원이나 된답니다. 이거 끌고 부스럼이거든요, 사실은.
가만두면 되는데 신고리 그 저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여억 원 국가돈을 손해를 내면서까지 한 것은 청와대나 대통령이 그 손실이 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야, 이거는 고도의 진짜 무슨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국가 세금을 지금 나오는 70% 80%도 사실은 말은 그렇게 나오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대통령님 제발 가만히 있는 정책 건드려가지고 끌거가 부스럼 일으키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신고리 원전을 지금 건설하던 걸 중단할까? 재개할까는 경제적인 이슈로 접근한 것 아니고 이념적인 이슈도 사실상 아닌 것 같고 물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저는 이 신고리 원전 5호 6호 건설 시민 참여단의 4차에 걸친 조사 결과를 마쳤어 나온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앞으로 이 시민 참여단이 정말 민주주의를 잘 행사해주는 하나의 국민의 대표 수단이라 생각할 게 아니라 이번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가 몇 가지를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더라도 공론화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이상의 곁다리처럼 무슨 요새 슈퍼에 가면 1+1+1처럼 진짜 핵심은 원전을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인데 그 뒤쪽에 갖다 붙여 목표하는 걸 끝까지 관철시키고 슬쩍 중요하지 않은 채 해가지고 결론을 얻어내는 짓은 절대로 안 해야 된다. 둘째, 청와대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70%인데 어찌하여 40%만 건설 중단을 찬성하냐 30%는 어디 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해야 돼.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가해야 돼. 맞습니다. 맞고요. 중요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정책에 바꿔야 됩니다. 20대 30대 40대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5, 60대보다 더 실리적인 마인드로 움직이는 경향이 더 크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시민참여단이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의 아주 좋은 훌륭한 시험을 해봤다는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데 이번에 리트머스 테스트가 아주 잘 됐다고 착각하시지 말고 모개를 2개 못 헤아려도 큰 거 작은 거 못 헤아려도 형님은 형님이고 아우는 아우라고 합니다. 아무리 국회가 엉망진창이고 국민들의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손치더라도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국민의 표로서 선출된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보조적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듣는 것은 있을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것도 국회가 논의를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국회가 머리를 모아야 됩니다. 물론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참여단이 나아가 결정하는데 국회는 지금 불난거 쳐다보고 있는 꼴로 이때가 행사해 왔어요. 그래 놔놓고 뭐 대통령 중심제에 대통령이 너무한다. 이게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가 주요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민주주의 정책을 만약에 이 정부가 대의민주주의 하기 싫다면 먼저 국회부터 없애십시오. 300명 다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을 없애고 모든 것을 참여단으로 하겠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를 하겠다. 선언하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국회를 놔두고 그렇게 허수아비 만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번째,
시민참여단 어쩌다가 이번에는 우리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당장 그들이 머리에 떨어진 얘기는 그걸 겁니다. 야, 전기값 올라간다. 네가 3, 4년 후에 지금보다 전기값 2배 더 내면 네 좋겠나? 영향받았을 거야. 아주 상식적인 얘기야. 뭐 복잡한 뭐 원자라고 어쩌고 이거 시민들 보고 그거 이해하라 하면 안 되죠. 2박 3일 집중 교육시켜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판단할 것 같으면 전문가들 다 없애십시오. 원자학회 교수들 밥 먹고 살지 못합니다. 서울공대 학생들 학교 그만두세요. 시민참여단이 당신들보다 똑똑하다는데 뭐 때문에 공부하세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원자로에 취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론화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시민참여단의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만약에 시민참여단이 그렇게 훌륭한 민주주의 절차였다면 반드시 전문가 그룹도 대등한 숫자로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로 평행하여 조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여당과 현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고 야 이번 공론화 해보이 재미뽑과 콩냈다 참 콩볶아 재미냈다라는 식으로 앞으로도 국가 의사결정에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손쉬운 결론에 이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뭐 여당이나 지금 여당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큰 코 다칠 일 없네 송영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네 자신이나 걱정하라 할지 몰라도 제가 지금 매일 이걸 하는 건 날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흔들리지 않고 그 임기 기한 동안 어느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내가 매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하는 건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이 내려오라고 나무에서 흔드는 게 아닙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도 들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참가해달라. 참조해달라. 참고로해달라. 그리고 반영해달라는 간절한 애청입니다. 이거는 고도의 진짜 무슨 업무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국가 세금을 지금 나오는 70% 80%도 사실은 말은 그렇게 나오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대통령님 제발 가만히 있는 정책 건드려가지고 끌거가 부스럼 일으키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신고리 원전을 지금 건설하던 걸 중단할까? 재개할까는 경제적인 이슈로 접근한 것 아니고 이념적인 이슈도 사실상 아닌 것 같고 물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저는 이 신고리 원전 5호 6호 건설 시민참여단의 4차에 걸친 조사 결과를 마쳤어 나온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앞으로 이 시민참여단이 정말 민주주의를 잘 행사해주는 하나의 국민의 대표 수단이라 생각할 게 아니라 이번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가 몇 가지를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더라도 공론화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이상의 곁다리처럼 무슨 요새 슈퍼에 가면 1+1+1처럼 진짜 핵심은 원전을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인데 그 뒤쪽에 갖다 붙여 목표하는 걸 끝까지 관철시키고 슬쩍 중요하지 않은 채 해가지고 결론을 얻어내는 짓은 절대로 안 해야 된다. 둘째, 청와대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70%인데 어찌하여 40%만 건설 중단을 찬성하냐 30%는 어디 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해야 돼.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가해야 돼. 맞습니다. 맞고요.
중요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정책이 바꿔야 됩니다. 20대, 30대, 40대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5, 60대보다 더 실리적인 마인드로 움직이는 경향이 더 크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시민참여단이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의 아주 좋은 훌륭한 시험을 해봤다는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데 이번에 리트머스 테스트가 아주 잘 됐다고 착각하시지 말고 모개를 2개 못 헤아려도 큰 거 작은 거 못 헤아려도 형님은 형님이고 아우는 아우라고 합니다. 아무리 국회가 엉망진창이고 국민들의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손치더라도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국민의 표로서 선출된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보조적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듣는 것은 있을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것도 국회가 논의를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국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고리 569 건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60여일간 이상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올린 권고안에 따르면은 일단 59.2%라는 숫자가 거의 60%죠. 60%의 숫자가 10명 중에 6명은 신고리 569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옳다. 건설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머지 10사람 중 4사람 정도는 여기서 중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발표에 대해서 물론 이 발표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산자부를 통해서 이 건설을 재개한다라는 지시가 내려질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신 대통령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국무회의에서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공론화위원회가 59.2%가 건설을 재개한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뭔가 약간 사기를 당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걸 그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야, 완전히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천재배은망덕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10명 중에 6명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권고안을 내줬잖아. 건설 재개한다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놓으니까 보따리 찾아내라고 하는 꼴이냐라고 반박을 할지 몰라도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등을 밀어가 물에 빠지게 한 후에 밧줄이나 동네 사람을 시켜서 그것도 동네 사람을 시켜서 직접 주는 것 아니고 동네 사람을 시켜서 밧줄이나 망대기를 주면서 사람을 다시 물에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형국인데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저와 같은 이런 반응 또 건설 관련 산업체들 건설 관련 기관들 뭐 연구소 학교 학자 연구원 사업자 전부들이 잘 됐다라고 손뼉 치는 데 대해서 실제로 아니 구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 라고 도리어 반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속았다라는 느낌이 드냐면 이건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1000억짜리 현 정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확고한 어떤 원전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걸 물론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신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예산도 계획도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이걸 던졌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이걸 내놓을 때도 일단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대통령 후보들 때 내놓은 가장 핵심 정책 중에 하나니까 던져놨자.
그 던져놓자라는 게 사실은 내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몰고 나가겠다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몰고 나갈 때는 이런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1000억짜리 여론조사라고 하는가 하면은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아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야도 아니다 라고 해놓고 왜 원전 정책에 대한 설문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고안을 냅니까? 대통령 체면 차려주기 위해서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니 원전 재개가 훨씬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여론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이 질문을 슬쩍 잡아이어서 결국 원전 정책에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데 손뼉을 쳐주기 위한 하나의 짜고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시민 참여단 자체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 33일간의 수기를 거치고 2박 3일 동안 밤을 새워서 종합 토론을 거쳐서 낸 결과다.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이와 같이 시민 참여단을 뽑아서 앞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면은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독립유공자의 카테고리가 누구냐?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해? 누군 들어가고 누군 뺐냐? 최저임금제 만원을 하는 게 옳으나 그러나? 방산비리 척결 대상 어떤 기업을 찍을까? 이거 다 공론화하겠다는 거예요. 시민 참여단을 통해 33일 동안 수기를 만약에 이게 원자로의 문제가 원자로 건설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로 건설하는데 종사하는 아주 좀 거친 얘기지만 종사자 300명을 사행시키나 마느냐라는 가지고 시민 참여단이 결정을 해가 그걸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는 결과가 살려주라 120명 죽여라 180명 나왔다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건 돈 문제고 국민의 목숨 문제가 아니다라고 별개의 문제라고 손을 끌지 모르지만 국민이 이 국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원칙이 부국강배입니다. 나라가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나라 안보가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 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 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 같습니다. 사형대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좋은 거다. 민주적인 절차다. 절차에 감동했다. 절차에 어떻게 감동합니까? 공론화위원회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의 옳고 그름 원자로를 건설을 중단하는 것 재개하는 데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않겠다. 세상에 검증 안 하고 올라오는 것만 받아요? 받아가 대통령이 알 그러면 원전을 넣지 말아야죠. 이런 꼼수가 어디 있어 이런 꼼수가. 저는 이번 걸 보면서 실제로 내가 왜 1000억짜리 여론조사를 하느냐면 건설 중단하면서 지금 피해본 액이 대충 1000억 여원이나 된답니다. 이거 끌고 부스럼이거든요. 사실은 가만두면 되는데 신고리 그 저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여억 원 국가 돈을 손해를 내면서까지 한 것은 청와대나 대통령이 그 손실이 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야 과정이 4차례에 대해 조사를 하니까 1차에서 비해서 4차까지 가장 크게 변한 것이 20대에서 30, 40대였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중단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더니 점점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여론 쪽으로 숫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 정부나 청와대가 야, 이 20대나 30대의 사고가 우리하고 지금 간극이 생기는구나. 아니면 이 정부가 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실리적인 걸 계산해보고 아닐 때는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구나 하는 참고로 쓰는 데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샘플이 됐다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앞으로 갈등 과제 해결은 공론화를 활용하겠답니다. 공론화 과정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자체 내의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공론화 과정 자체가 좀 공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이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시민참여단의 목소리를 듣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올리는 것을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왜? 그들이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청와대 객관적인 평가 논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죠. 왜?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신고리 5호, 6호를 건설하는 것을 지금처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될 것인가? 다시 재개해야 될 것인가? 그거 하나만 물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데 주제 넘게 공론하는 방점을 어디 찍었냐? 그 59.2, 40.2%가 아니라 찬성 재개해라 59.2, 건설 중단해라 40.2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그 뒤에 각주처럼 부속물처럼 갖다 붙인 원전을 앞으로 향후 축소해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확대해야 되냐, 연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뒀습니다. 그 질문사항을 붙여서 그 결과를 보니까 축소해라가 53.2% 나왔습니다.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게 45.2 나왔습니다. 봐라, 역시 신고리 5호 6호는 건설을 어쩔 수 없이 재개하지만 이 정부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탈원전 정책으로, 뭐 며칠 전에 뭐 원전 무슨 뭐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용어로 바꾸자. 진짜 호박에 줄 거면 수박 됩니까?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그 꼼수를. 결국 현재 우리 전력, 집에 전기, 전력 수급받는 것의 30%가 원자력에 의한 건데 2030년에 17.9%, 18%로 40%를 줄이자는 겁니다. 이 정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한 하나의 틈바구니를 열어놓은 게 바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잡아놓은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걸 물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도 스스로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민참여단이 내준 결과를 가지고 권고안을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이상 대통령의 핵심 정책 자체가 이렇게 진짜 간판 공약이 백지화됐지만 이 절차에 감동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뭐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저의 이 의심이 진짜 사람을 무조건 못 믿는 데서 나오는 의심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 여론은 70%인데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자는 게 40%밖에 안 나오면 30%는 어디 갔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이게 여론조사였구나. 대통령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인가. 그 70%가 허구였는지 실제인지. 청와대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 나온 결과를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인데 그 대통령이 가장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원전 중단을 실제로 평가할 때에 10명 중에 4사람만 이거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공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청와대의 눈은 오직 거기 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도. 눈이 거기만 가 있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눈이 거기 가 있는 건 가장 가까이 내년 6월쯤을 생각하고 있겠죠. 이대로 가면은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휩쓸 것인가. 근데 동시에 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민주적인 절차,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이 절차에 아주 훌륭한 일이, 아주 훌륭한 사례니까 앞으로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감당해 나가야 할 갈등이 있는 과제는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제 공론화, 누군가 그 용어를 썼습니다만 만능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결정하는데 독립유공자 3대까지 봐준다 했으니 이거 엄청나게 치열한 겁니다. 독립유공자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둘째, 최저임금제 많은 이 그대로 가는 게 좋으냐 안 그러냐 이걸 일단 해보자 그랬으니까. 세 번째, 방산비리 척결 대상 기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네 번째, 부동산의 보유세 받는 게 나으냐 종부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섯 번째, 적폐청산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처벌 수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이 없습니다. 결국 무엇에 대한 전초전이냐. 대통령이 개헌을 끌고 나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저는 이것을 시민참여단이라는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것을 공론화가 서류로 해서 대통령께 올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잘 짜여진 그겁니다. 각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탈원전 해야 된다. 혹은 신고리 569는 멈춰야 된다라는 절박한 이유와 비전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 임기 내의 개헌을 거의 99% 추진할 거로 봅니다. 청와대가 놀란 건 이겁니다. 자기를 밀어줬던 42.4%가 20, 30대가 절대적으로 가장 20대에서 40대가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였는데 어떻게 공론화